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들어갈 테니까 책이랑 좀 잘 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케이. 소리 잘 나오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내용이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 좀 연결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되는 것들만 잘 연결고리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됐냐? 그리고 토요일날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웬만하면 지각하지 마. 알았죠? 쟨 봤거든. 내가 정신이 없다는 걸. 그치? 야, 나도 급하게 넘어와. 그러니까 나도 되게 급하게 넘어와서 정신이 없어요. 지각하지 마. 되게 빠듯해요, 지금. 빠듯해 보여가 아니야. 진짜 빠듯해요. 내가 시간표를 잘못 짜가지고, 1시간 반밖에 텀을 안 둬가지고, 거리도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인천교통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인천교통하여간, 차 타면은 20분 걸리는 거리를 무슨 1시간 30분 동안 들고 있어. 자, 여기 보겠습니다. 빨리 차를 뽑든가 해야지.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올림포스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서 조금 심화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48쪽입니다. 그래서 올림포스 48쪽에서부터 좀 출발할 거고, 잘 봐. 오늘 여기 있는 문제들은요,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00%막 쉽고 막 100%뭐 우리가 듣기 편하고 막 그런 문제들은 아니야. 조금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난이도 어느 정도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주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48쪽에 15번.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잘 봐라. 여기서는 약간 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팁? 아니면 약간 좀 포인트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주면서 여기 문제들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포인트 잘 잡으시고, 잡은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답만 잘 유도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 어떻게 유도하는지까지 그렇게 세 가지, 3박자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잘 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을 건데, 이렇게 문제 좀 읽어보게 되면 직선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위에 있는 점, 중, j, 4,3분 위에 있는 점을 한 점을 잡아서 p라고 합니다. 그때 여기는 원점 O와 점 P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갑자기 생뚱맞게 사인과 코사인을 찾으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문제입니다. 내가 니네한테 하나만 물어보지요. 저걸 보는 순간 뭔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 생각은 해줘야 되는 게 있지.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정리 좀 해놓고 갑시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공수 2에서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로 정리할 거, 직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누구는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냐면 첫 번째 포인트, 필기노트에다가 똑같이 정리하면서 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15번에서 첫 번째로 잡아줘야 되는 건 직선의 기울기와 삼각비입니다. 얘네들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그럼 얘네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얘네가 어떠한 특별한 상황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서 오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해가지고 쭉 어떤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직선 만들어지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쭉 무언가 하나 연결하지.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하나 연결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여기 각도 이렇게 생겨.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요 세타에 대해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나는 여기 있는 세타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y는 내가 여기 있었던 m, x 더하기 n이라고 주어졌던 여기 있는 직선에 여기 있는 기울기 m 값을 우리가 완성해 줄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해 줄 수가 있었던 거야. 기억나십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m 값을 여기 있는 세타를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구한다 라고 쳤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바로 뭐냐면 얘네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만 기억을 해주기만 하면 되겠지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만 생각해봐.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만 우리가 확인해 주게 되면은 정답 금방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잡아주게 되면서,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얘기를 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냐?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MX요? MX 할 때 M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 물어볼게. 여기 있는 M은 기울기입니다. 그쵸?
그때 우리 여기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중2에 배웠던 개념으로 토대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기울기 관련된 식 만들 수 있지. 그럼 기울기는 우리 바로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기울기는 뭐분의 뭐야? X 증가량. 그렇지. X 변화량분의 Y 뭐라고? 그렇지. X 변화량을 분모로 잡아줬을 때 분자가 Y 변화량으로 잡힌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기울기라고 한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게 되면 이걸 기하학적으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림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해주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얘네 여기서 내가 뭐 하냐면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나오는 결국 나는 뭐분의 뭐를 봐달라는 게 지금 여기 마지막 내용이 된 거냐면 그때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여기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변하는 이때의 그 X 변화량분의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었던 요 X 변화량분의 그때 우리는 여기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는 Y 변화량 생겨 아니면 안 생겨? 생기지. 그때 여기 X 변화량분의 여기 위아래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여기 Y 변화량.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한번 구해보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다시 무슨 삼각형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것까지 잡아주면 되냐면 그때 여기 이렇게 있었던 이 친구 여기 이렇게 주어졌던 친구 여기 이렇게 주어졌던 친구를 토대로 나는 지금부터 직각삼각형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더 봐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는 X 변화량이 얘기하는 게 여기 있는 각 세타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밑변입니까? 아니면 높입니까? 밑변이죠. 여기 Y 변화량은 높이죠.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라는 건 삼각비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울기를 다시 한 번 더 써봤더니 이게 직각삼각형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얘가 밑변분의 높이가 되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그럼 여기 있는 밑변분의 높이 이거를 가리키는 게 사코탄 중에서 누구니까? 사코탄 중에서 누구야 그게? 그렇지. 그게 저기 있는 각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답이 탄젠트 뗐다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직선의 기울기와 삼각비를 비교했을 때 그때 여기서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결과가 바로 뭐냐면 여기 각도 좋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각도가 좋아졌다면 여기 있는 기울기는 오히려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야. 그럼 반대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대로 여기 문제에서처럼 여기 15번에서처럼 기울기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기울기를 줘버렸다라고 합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기울기를 줘버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기 있는 기울기를 가지고 즉 여기 있었던 동그라미 마이너스 3분의 1을 가지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3분의 1을 가지고 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셋 중에 누구 값을 찾아주는 게 필요했다라는 게 여기 마지막 내용이야? 야,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지어줘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결론이 있겠지. 그걸 찾으라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은 여기 있는 요 직선에서 봤을 때 뭐예요? 기울기가 y절편이야. 그치? x 앞에 붙어있는 게 기울기잖아. 그럼 여기 x 앞에 붙어있는 기울기를 측면으로 다시 한 번 더 잡아줬을 때 그럼 여기 있는 기울기는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 세타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을 구하라는 건 삼각비를 찾으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잖아. 맞아요? 그럼 삼각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있었던 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알려주고 있는 건 바로 뭘 알려주고 있다는 소리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치 저렇게 연결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야? 밑변분의 높이를 나타내주는 탄젠트 값이었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가리키는 게 탄젠트 값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줘. 그래서 여기 있었던 애가 결국 오케이. 그래서 얘가 탄젠트 세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주는 게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 이렇게 이렇게 기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결국 뭐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냐면 결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 그럼 여기 이렇게 도형적으로 이렇게 접근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에서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접근되어 있는 이런 도형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반드시 바꿀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바꿔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해 주는 게 필요했다라는 거야. 그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셋 중에 어느 걸로 바뀔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찾아주기만 하면 돼요. 됐니?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줬을 때 이제부터 잘 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제부터 풀이니까. 그럼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오케이. 그래서 나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저기 y는 마이너스 3분의 1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일단은 제 4사분면 위에 있다라는 거는 나중에 어쨌든 갖다 쓸 거니까 그럼 제 4사분면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동경이 제 4사분면에서 그려지게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서 보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첫 번째로 준 게 나는 여기 주어졌던 탄젠트가 결국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3분의 1로 주게 됨으로써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4사분면에 여기 이렇게 점 하나가 생길 거고 여기 이렇게 내리면서 하나의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줬을 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의 기준으로 우리 탄젠트는 뭐분의 뭐니까 여기 있는 각 여기 있는 얘를 세타로 잡았을 때 탄젠트는 뭐분의 뭐니까 그래 밑변분의 높이라고 누가 빗변분의 높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밑변분의 높이라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었던 얘의 숫자가 지금 이제 뭐였다는 소리냐면 3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밑변은 그냥 3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3분의 여기 있는 높이가 그냥 얼마란 소리야? 1이야. 이 얘기하고 자빠진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그 다음으로 생각해줘야 되는 게 얘가 4사분면에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렇게 좌표평면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보게 되면 여기 있는 원점을 기준으로 x는 더했는지 원점을 기준으로 y는 더했는지 내렸는지도 우리가 판단해 줄 수가 있어. 맞지?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서 얘네들의 부호까지 완성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x는 여기는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갔습니까? 왼쪽으로 갔습니까? 오른쪽으로 갔죠. 그럼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더해주는 거. 이해돼요? 그러면 y는 여기는 원점을 기준으로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내려갔지. 그러면 더하기가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직각삼각형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원정리 쓰는 건 가능하니까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지. 그럼 여기 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맞습니까? 왜? 얘제곱 얘제곱도 함께 얘제곱이니까. 그럼 이거 제곱해서 더해준 게 여기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라? 10이니까. 그러면 얘 제곱하기 전에 숫자는 그래서 뭐 누구야? 루트? 자, 제곱해서 10이라. 루트 10 맞아요. 제 루트 2래잖아. 루트 2. 저기 건너편에 있는 1학년들이 비웃어요. 여기 옆에 1학년들인데 안 쪽팔려 1학년들한테. 저기 애들 상당수 내 애들인데 내가 가서 일러줘야겠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가르치는 애들 많은데 저기에. 너 볼 일이 있을걸? 자, 여기 보세요. 루트 10.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루트 10 여기까지 잡아주고 마이너스 무시하는 이유는 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무시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사인과 코사인 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사분면 위에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는 그냥 하나의 부호를 나타내 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냥 4사분면 쪽에 그려지도록 우리가 선을 이렇게 내리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얘 여기 있는 얘 우리들의 얘네들의 부호들까지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표현해주게 되면 어쨌든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무조건 빗변이니까 빗변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양수가 되는 것까지 찾아주면서 마지막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게 여기 있었던 사인 세타랑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코사인 세타이니 얘네들을 찾아주기만 하면은 정답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사인은 다시 얘기해보자. 사인은 뭐분의 뭐니까요? 그치, 빗변분의 높이니까 높이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3이야. 이번에는 높이가 마이너스 1이야 3이야? 그치, 세타가 마주보고 있는 게 높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유리화는 그냥 하지 맙시다. 루트 10분의 1이 될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자, 코사인은 뭐분의 뭐기 때문에요? 그래, 빗변분의 밑변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루트 10분의 분차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쟤네들을 뭐 해준 거냐면 탄수화계 둘을 뭐 하래?
우리가 원하는 건 쟤네 단순하게 뭐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곱해준 게 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과 그래서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 루트 10분의 3을 곱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된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계산해.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야? 정답은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3이 되는 거야. 정답 몇 번이야?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2번 골라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면 되고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다시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 걸로 다시 한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다시 하세요. 예, 프리노트에다 다시 푸세요.
다 이해됐나요? 다 정리했어? 그럼 프린트로 갑시다. 프린트 25번을 보겠습니다. 앞에 보자. 복습 프린트죠. 숙제 프린트는 없는데요? 아까 줬잖아 임마. 이거요? 이거 숙제 아니었어요? 거기 위에 복습이라고 적혀있어 임마. 숙제 프린트는 아직 주지도 않았어. 숙제 프린트는 끝나고 줄 거야 임마. 자 25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가볍게 좀 복습을 하나 하고 갑시다. 앞에 보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가볍게 복습 하나 하고 갑시다. 내용은 간단하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되게 편하고 뻔한 내용 하나 볼 테니까 잘 보시면은 좋겠고요. 막 내용이 막 엄청나게 어렵고 막 내용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진짜 스무스하게 그냥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죠. 그래서 내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딱 봤더니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제 삼각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잘 봐봐.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요 삼각함수가 있는데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요 삼각함수에 결국 뭐를 우리가 떠올려줘야 되냐면 복습할 겸 됐습니까? 기억 안 나면 적어놔. 그래서 우리는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 그러니까 뭘 판단하라는 소리냐면 내가 지금 현재 각각의 4분면이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4분면이 주어졌을 때 1, 2, 3, 4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4개의 4분면에 잡아가지고 얘기를 해줬을 때 여기 있는 요 1, 4분면과 여기 2, 4분면과 여기 3, 4분면과 여기 4, 4분면 이 각각의 4분면에서의 우리는 삼각함수의 부호를 찾아주는 게 필요한 거야?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거야?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었는지까지 거기까지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뭐 되게 대단하고 되게 복잡하고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그거를 가지고 내가 그대로 딱 증명해 줄 테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1사분면이다. 그럼 1사분면에서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중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 있다 아니면 없다? 없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1사분면은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다 된다. 이거 증명해줬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2사분면 누구만 플러스라 그랬습니까? 그래, y. 그게 y를 나타내주는 게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탄젠트야? y! Y가 그거는 삼각형으로 따지면 이렇게 했을 때 니네가 생각해봐. y는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이거지. 그러면 높이겠냐, 아니면 밑변이겠냐, 이거? 높이지. 그러니까 누구만 플러스야? 그러니까 얘는 누구만 플러스야? 높이. 그러니까 높이만 플러스니까 사인, 코사인, 딴 애들 중에서 누구냐고? 다시 한번 증명해 테니까 잘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여기 2사분면에서는 여기 점을 아무거나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내렸을 때 나는 여기서 수선해발을 그대로 내리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y가 플러스고 x가 마이너스라 그랬고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맞습니까? 빗변은 무조건 플러스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 사인은 이거고 코사인은 이거고 탄젠트는 이거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탄젠트랑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끼고 있으니까 무조건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누구만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냐면 그래서 이 선면은 사인만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3, 4분면도 마찬가지 아무거나 점을 이렇게 찍었을 때 그럼 얘를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주게 되면 얘는 무조건 플러스라 그랬고 얘가 마이너스라 그랬고 얘가 이번에 내려갔지. 그럼 내려가니까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내려가니까 마이너스가 그대로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야? 그러면은 사인도 마이너스, 코사인도 마이너스인데 탄젠트는 마이너스 만났지. 그러니까 탄젠트는 오히려 뭐가 돼버렸어요? 플러스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3,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외워야 된다 그랬지. 그럼 4, 4분면은 누구만 그래서 플러스만이겠냐? 다 사인만, 탄젠트만. 그럼 얘는 누구만? 코사인만이야. 그래서 얘가 코사인만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외우라 그랬습니다. 외우라는 건 좀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기억 안 났지? 다 적어놔.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저기서 적어놓은 거는 플러스가 되는 것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것만 우리가 잘 생각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알겠어요? 알겠어?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서 여기 25번에 있는 내용들을 그래서 살펴보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느냐? 오케이. 그럼 이제 또 봐봐. 그럼 딱 지금부터 봐봐. 그러면 우리는 플러스가 되는 애가 누군지만 판정해주기만 하면 알아서 사분면의 이름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답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봐. 다음 조건을 만족해주는 각 세타는 제 몇 사분면 각인지 말하시오 하면서 코사인과 탄젠트 곱한 거를 알려줬는데 곱한 게 양수가 된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음수가 된다 그랬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치? 곱한 게 양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0보다 크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다니까 양수지. 그럼 다시 그럼 얘가 양수가 됐다라는 거는 둘이 같은 보호란 소리예요? 아니면 다른 보호란 소리예요? 같은 곱해서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곱해서 플러스가 되려면 적어도 둘이 같아야 돼? 아니면 달라야 돼? 같아야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보는 순간 따따따따따따따 일단은 둘이 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사인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코사인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탄젠트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다 부호가 같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코사인과 탄젠트는 뭐랑 모여서 같아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부호가 뭐랑 몰아서 같아질 수가 있는 거야? 그치? 둘 다 마이너스 6 같아져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마이너스랑 더불어서 둘 다 뭐가 돼서 같아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플러스가 돼서 같아져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플러스여도 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라. 그럼 코사인과 탄젠트가 다 마이너스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사인 제한을 안 해줬단 말이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사인은 플러스가 돼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되는 거잖아. 그럼 사인만 플러스, 나머지 두 개는 마이너스. 가능하지?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만 플러스가 된다. 제 몇 사분면 각이니까 이게. 그래, 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건 제 2사분면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제 2사분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얘기해 주면 된다는 게 여기 첫 번째 내용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주는 게 이거지. 그럼 얘가 둘 다 플러스여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럼 둘 다 플러스입니다. 그럼 둘의 부호가 같아진 거니까 아니면 달라진 거니까? 같아진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의 부호가 같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있었던 사인 또한 플러스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되어야 돼? 얘가 사분면이 있는 각이 되고 싶으면 적어도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 쟤까지 싹 다 플러스가 돼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싹 다 플러스가 돼야 우리가 원했던 사분면의 각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괜찮나? 그럼 얘가 제 몇 사분면 각이야? 이렇게 싹 다 플러스가 되는 게 제 몇 사분면 각이므로? 제 1사분면 각이시죠? 그래서 얘가 제 1사분면 각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 다 정답을 인정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정답이 몇 사분면 아니면 몇 사분면 각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정답 몇 사분면 아니면 몇 사분면? 그치?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서 답을 완성하시면 된다. 거기까지 얘기를 해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생각해 줄 때는 반드시 그래서 뭐냐, 나한테 주어져 있는 조건을 확인을 하시고 그 주어진 조건의 바탕으로 우리가 답을 완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어? 다시 해보고 그 옆에 딸려있는 문제들이 있죠? 몇 번이냐? 26번 해보세요. 26번도 풀어보세요. 두개 곱하는 거는 26번 똑같이 생각해서 한번 해보세요. 26번, 25번이랑 동일합니다. 생략되어 있으면 둘이 곱한 거예요. 기호가 없으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교재 몇 쪽이냐면은 우리 교재 36쪽에 새로운 개념 좀 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내용 특히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얘기하는 공식 2개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가세요. 알겠습니까? 교재 옆에 공간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재 옆에다가 증명을 좀 간단하게 적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때 여기에서 1번 잘 보시고, 자 이해를 시킬게요. 첫 번째,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 저게 뭔 개소리냐 했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게 뭔 개소리냐 했을 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건 요거라는 겁니다. 저기 있었던 나의 탄젠트, 그랬을 때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나의 탄젠트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 삼각비의 측면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봐. 그럼 여기 있는 나의 탄젠트는 삼각비의 측면에서 모분을 뭐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치? 그때 여기 있는 요 밑변분의 높이인데, 그때 여기 있는 요 밑변분의 높이라고 주어졌던 친구의 위, 아래 동일하게 빗변에 나눠줘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위쪽과 아래쪽, 그러니까 분자랑 분모에 똑같이 다 빗변이라는 동일한 숫자를 나눌 거야. 그건 돼? 안 돼? 그건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이렇게 돼 있는 이 친구를 기준으로 나는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뭐 하겠다라는 생각이 되냐면 여기 있었던 빗변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싹 다 나눠보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되잖아. 빗변은 어쨌든 이미 숫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빗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빗변을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었던 밑변과 그 다음에 저기 있었던 높이한테 각각 다 나눠 줘볼래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지금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게 여기 첫 번째로 주어진 게 빗변분의 밑변이야. 그럼 여기 있는 빗변분의 밑변을 얘기해 주는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누구야? 빗변분의 밑변이 가리키고 있는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누굽니까? 그게 코사인이잖아. 그치? 빗변분의 밑변은 코사인이지. 그러니까 너의 이름은 My name is 코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위에 있었던 얘도 내 이름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나 이름을 밝혀봐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빗변분의 높이를 나타내보라고. 그럼 누가 되는 거야? 그게 사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사인 세타를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요. 1번 증명 끝났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탄젠트의 정의를 임의의 숫자였던 빗변으로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로 다시 한 번 더 바꿔서 볼 수가 있다. 여기까지 얘기해 주는 게 1번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1번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보는 건데, 2번이 사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조건 넣어가야 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 2번입니다. 별표. 2번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사제, 코세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무조건 얼마다 라는 거는 제발 머릿속에 넣고 갔으면 좋겠냐면 1이다. 이거를 좀 머릿속에 무조건 집어넣으시고 지금부터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왜? 이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왜? 라는 거에 집중을 시킬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됐어?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사실 여기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나는 지금부터 어떤 임의의 원을 하나 그릴게. 그럼 이렇게 원이 하나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원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됐어? 그때 여기 있는 원에 내가 임의의 한 점을 잡아요. 여기 있는 점 하나를 잡고 제 이름은 P예요. 근데 얘가 A, B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거거든. 얘를 내가 그냥 X, Y라고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자면, 맞나요? 그럼 얘가 X, Y 이렇게 잡아줬을 때 나는 여기 있었던 얘가 원의 중심이지. 그럼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이 있는 한 점까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반지름 R이지. 맞습니까? 맞아.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얘 원의 방정식을 생각해보게 되면 얘 원의 중심이 현재 몇 컴마 몇이라는 것도 일단 눈치챌 수 있고요.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그래, 얘 중심이 0 있으니까 원점이니까 0 컴마 0이지. 반지름은 R이지. 그럼 나는 여기에 대해서 원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 아니면 없어?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여기 있는 원의 방정식,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래서 반지름 R의 제곱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끊었고 그 과정에서 두 번째 냥냥 이렇게 좋아졌던 이 친구가 있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냥냥냥냥냥 이렇게 해서 내려서 나오게 되는 수선의 발의 기준으로 나는 여기 있었던 요 x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y에 한해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었던 x랑 y에 한해서 나는 지금 또 뭐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냐면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대입해보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그래서 대입했을 때 너네 구별하기 편하라고 내가 일부러 여기 x1, y1 이렇게 할게요. 되잖아. 괜찮아요? 그럼 나는 저기 있는 거를 대입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x 대신에는 내 이름은 x1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y 대신에 내 이름은 y1 그랬을 때 둘을 제곱해서 더해준 것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뭐의 제곱이 되었다? 반지름 제곱이 되었노라 끝 이렇게 되는 거고 됐어?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왠지 뭐 하고 싶냐면은 꼴배기가 싫어요. 그치? 그럼 꼴배기가 싫으니까 뭐 하고 싶냐? 너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럼 우리는 나눴더니 어차피 제곱들도 날라가야 제곱 컷! 그쵸? 여기까지는요 맞잖아. 여기도 제곱 컷! 그래서 r분의 y1 얘 제곱을 더해줬더니 r제곱으로 나눈 겁니다. 얼마가 됐대? r제곱으로 다시 나눠봐. 얼마야? 야 해봐. 얼마야? 2 나누기 2 해봐. 1이죠? 3 나누기 3 해봐. 얼마예요? 1이죠? 100 나누기 100 해보세요. 얼마예요? 1이죠. 그럼 r 나누기 r도 얼마예요? 1이에요. 됐어요? 그 똑같은 거 나오면 무조건 1이에요. 끝. 이제 이거 해석하는 게 끝이야. 됐니?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는 게 여기 있었던 x1이었고 여기가 y1이었다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개꿀을 빨고 있어? 감히? 개꿀을 빨고 있었어? 둘 다. 핸드폰을 만지면서 개꿀을 빨고 있던데 나는 저기서 결제하고 오는 동안 개꿀을 빨고 있었어. 이거 증명하라고. 그럼 끝났죠. 이것만 해석하면 돼 이제.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다 왔어요. 그러면 여기 R분의 X1입니다. 됐어? 그럼 직각삼각형의 측면에서 봤을 때 뭐분의 뭐예요? 이거 R분의 X1은? B변분의 높이예요? X1인데 B변분의 밑변이지. 맞나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의 측면에서 봤을 때 B변분의 밑변이지. 그럼 코사인이야 사인이야? B변분의 밑변이니까 코사인이죠. 즉 안에 제곱 안에 들어갔었던 이 친구가 결국은 코사인이죠. 그쵸? 맞니? 그 다음에 R분의 Y1입니다. B변분의 높이죠. 그럼 B변분의 높이를 나타내주는 게 코사인이니까요? 아니면 사인이니까요? 얘가 사인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사인으로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사제, 코제가 된다고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공식 증명 끝난 겁니다. 따라서 나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얘 사인 제곱 세타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해서 그래서 1이 되었다. 이게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증명 끝났지. 여기 있는 2번 답 나왔지. 그럼 뭐야? 끝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가지는 제발 외우시는데 그 중에서 탄젠트를 바꾸는 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탄젠트는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밑에 거 사제 코세 합은 무조건 1이다. 이거는 엄청 잘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식변형 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쓰니까 저거는 제발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넣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2번만 증명 잘 하시면 돼요. 아마 2번 증명하는 거 많이 물어볼 거야. 괜찮니? 괜찮아요? 다 했습니까? 정리 다 했어요? 정리 다 했어? 알았어. 다 했으면 42쪽 가세요. 42쪽 가, 42쪽. 오케이, 42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문제들은 그럼 어떻게 나왔는가? 잘 보십시오. 엄청나게 대단하게 복잡하고 엄청나게 대단하게 빡세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를 쥐어뜯고 그런 문제들은 아니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볍게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됐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자, 그때 여기 있는 얘부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여기 있는 이 문제가 여기 있는 거는 원래는 봐봐. 원래는 내가 보여만 줄게. 이렇게 풀지 말라고 보여줄게.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의도법이 있을 거야. 잘 들어.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의도법. 이게 정석으로 이렇게 푸는 건데 해설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나는 절대 저 방법 안 쓰거든. 근데 잘 보세요. 알겠지? 그냥 보기만 해봐. 자, 정석적인 풀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나한테 준 게 뭔지를 봐봐. 그럼 나한테 준 게 지금 이제 사인 세타를 줬단 말이야. 그럼 사인 세타를 가지고 코사인과 탄젠트를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탄젠트 세타를 나는 사인 세타를 가지고 찾을 거고 그럼 나는 사인 세타를 찾으려고 봤더니 나는 코사인분의 사인하면 되겠다. 대헷.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차피 코사인을 찾아야 되니까 두 번째
거야. 왜? 우리는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을 구하면 1이라고 하니까. 그럼 저기에 대입하고 2차 방정식 풀어서 코사인 찾고 코사인 찾는 거 바탕으로 해서 탄젠트 찾아라. 이건데 할래요? 난 안 할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학교에서는 100% 이렇게 설명한다. 학교 선생님이 약간 좀 옛날 뿐이다. 교과서에 있는 풀이 그냥 달달달달 읽어주는 느낌 강하다. 그럼 100% 이렇게 설명한다. 이게 정석은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원래는. 해설지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맞아. 교과서를 포함해서 교과서 문제집 뭐 다 포함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잘 들어. 난 이렇게 안 할 거야. 왜? 수능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발표를 해 줬어요. EBS 해설지랑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됐니? 그러니까 사설이든 EBS든 어쨌든 평가원 고3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고3 6월 9월에 보는 거 그리고 수능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들이잖아. 그러니까 해설지가 안 나와요. 해설지가 안 나온다라는 거는 그 문제 하나의 풀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니들이 최적의 풀이를 찾아서 풀어라 라는 의도에서 평가원은 답만 공개하고 해설지는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랬어. 30년 전통이야 그게. 30년 맛집이야. 해설지 안 내주는 걸로 유명한 맛집이라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평가원은 절대 해설지를 내주지 않아. 그러니까 EBS나 이투스나 메가나 시대인재나 이런 데에서는 결국 해설지를 다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잖아. 근데 내가 그 해설지들을 다 공사해서 보잖아요. 다 달라. EBS에서 추구하는 해설법은 정석이야. 그러니까 EBS는 약간 이거를 정석적으로 풀어요. 근데 이투스, 시대인재 이런 데는 다 사설이잖아. 그럼 사설에서 굳이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 신경을 쓸 필요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사설에서 그것까지 우리가 다 일일이 신경 쓰면서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 그러니까 사설에서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 쓰면서 볼 필요는 굳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실전 풀이들을 보게 될 거고 그 실전 풀이들을 풀어도 답이 다 나온다는 거는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쓰세요. 됐어? 학교에서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깔 이유가 없어요. 점수를 깔 수가 없어. 왜? 이것도 고2 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깔 수가 없어요. 배운 걸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점수 깎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거 점수 깎고 싶었으면 조건에서 달면 돼. 삼각함수 사이에 관계 쓰라고. 조건 달면 돼. 근데 실전으로 하는 게 저희 중간 전에 배우는 거예요. 네. 니네 지금까지 배운 걸로 할 거예요. 니네 지금까지 배운 걸로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써도 된다고. 깔 근거가 없다고. 알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잘 들어. 그럼 나 실전 풀이는 뭐 쓸 거냐? 이게 포인트야 지금부터.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실전 포인트는 딱 이겁니다. 오히려 나는 삼각함수의 정의를 쓰려고요. 삼각함수의 정의? 니네 지금까지 연습한 거 있지? 사인은 뭐분의 뭐였고 코사인은 뭐분의 뭐였고 탄젠트는 뭐분의 뭐였다. 이거 괜찮아요? 그거 그대로 쓰겠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 그대로 써가지고 답을 유도할 테니까 그럼 지금부터 look 잘 보세요. 봐봐. 각세타가 몇 사분면 각이래? 밑줄 2사분면 각이다 라고 주어진 거는 사실 얘네들은 뭐의 부호만 결정해 주는 것 뿐이냐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만 결정해 주는 걸로 이미 역할 다 한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사분면 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프린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다시 한번 복습을 합시다. 그럼 2사분면 각이기 때문에 누구만 풀었습니까? 그래 사인만 풀었습니다. 적어놔. 그러니까 실전에서도 헷갈리니까 적어놓으라고.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야. 코사인과 탄젠트는 플러스야 아니면 마이너스야? 그치. 코사인과 탄젠트는 무조건 마이너스야.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 둘은 둘 다 앞에 뭐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차피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싹 다 무슨 삼각형에서 만든다는 걸 알고 있냐? 직각삼각형 됐죠? 그럼 여기서 사인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여기 있는 세타를 이쪽으로 잡았을 때 여기 있는 직각에 대한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값을 찾아주라고요. 됐어? 그럼 사인 값은 뭐분의 뭐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 빗변분의 높이지. 그러니까 얘분의 얘가 4분의 3이라고. 근데 어차피 닮은 삼각형에 대해서는 삼각비의 값은 다 똑같아 아니면 달라? 다 똑같지. 각도만 같으면 다 똑같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얘분의 얘인데 어차피 다 똑같다. 다시 그러면은 길이를 4, 3으로 잡아줘도 된다는 소리 아니면 안 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된다는 거야. 오? 그럼 여기는 남은 한 변. 여기 길이 당연히 찾을 수 있다 아니면 없다 그러니까. 있겠지. 어떻게 찾아? 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25분 루트 3이야? 그냥 2변의 길이가 4고 2변의 길이가 그냥 3인데? 제곱 아니야? 그냥 변의 길이가 4, 3이라는 거야. 그쵸? 제곱 아니야? 그러니까 변의 길이 그냥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 4의 제곱이었던 16이 됐어요? 그럼 여기 밑변을 x로 잡았을 때 그럼 나는 밑변 x제곱과 여기 있는 3의 제곱 9를 더해준 거랑 같다. 이거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넘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x제곱이 결국 16에서 9 빼주면 되잖아. 얼마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7. 그러니까 제곱에 7 되는 거 딱 하나 있지. 그게 바로 누구 7? 루트 7. 그래서 여기가 루트 7. 여기까지 잡아줄 수 있다고요. 그쵸? 그럼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과 탄젠트도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코사인과 탄젠트를 구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코사인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탄젠트 얘네들을 그래서 우리가 찾아준 게 정답이 되었고 그럼 다시 한 번 더 코사인은 뭐분의 뭐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중이니까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얘가 4분의 얼마가 되냐면 루트 7이 되고 탄젠트는 뭐분의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밑변분의 높이지. 그러니까 뭐야? 루트 7분의 3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둘 다 뭐가 붙어야 된다는 게 학계의 정설. 그치?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는 게 학계의 정설.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정답 해주면 되고요. 얘는 유리화를 해주면 되겠지. 맞니? 그래서 얘는 그래서 루트 7 위아래로 곱해주면 돼. 그래서 나는 여기는 7분의 3 루트 7.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그럼 실전풀이가 좀 더 편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됐습니까? 프리노트에다 다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써보시죠. 시작.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무슨 조건이 걸리면 좀 점수 저걸로 그냥 이거야. 단 이렇게 그냥 대놓고 줄 거야. 이거 조건 주면 쓰면 돼요. 이때만 쓰면 돼. 됐니? 근데 저건 대놓고 문제에서 서술형 문제에서 깔아줄 거야. 됐니? 그거 아니면 절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요즘 안 깔아줘. 왜? 어차피 의미 없다는 거 알거든. 치졸하게 등급 나누려고 하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저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그냥 치졸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치졸하다는 소리니까. 알겠니? 근데 아직까지 니네 학교 선생님들 파악이 잘 안 되잖아. 너네는 처음이고. 그쵸? 송도는 일단 그렇게 치졸하게 되진 않아요. 그냥 문제 난이도를 확 올려버리지 치졸하진 않아. 적어도 송도는
성도는 일단은 치졸하진 않은데 쟤는 약간 치졸한데 어디까지 치졸하게 갈지 모르겠어요. 2학년 때 수학생이 바뀌었어요. 몇 학년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네? 새로운 사람이 아니면은 내려온 사람이 아니면 올라온 사람이야? 그대로 우리가 그 작년에 2학년 했던 사람이라고? 그런 거 같아요. 아이씨 치졸한데. 아 작년에 2학년 했던 인간인데 치졸한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학년 그대로 했던 쌤인데 그 애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또 1학년 담임쌤 하셨던 거고 잘 모르겠어요. 시험 문제 쉽겠네. 시험 문제 쉬울 것 같은데? 왜냐면 작년에 쉬웠어. 작년에 쉬웠어요 시험 문제가.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였고 유제 6번이나 보겠습니다. 얘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제 6번은 프리노트에다가 몇 가지 좀 적어놓고 가시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노트에 몇 가지 좀 적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 유제 6번은 하나는 좀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적어놓고 갑시다. 바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사랑하는 그 친구 바로 이겁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왜 말이 안 나오냐? 곱셈 공식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떤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얘네들을 바꿔주는 게 가능해.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은 어떤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바꿔주는 게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대단히 많이 이지해지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저 변형 공식을 안 외우고 있다면 끝장나는 거다잉. 알겠어? 그러니까 외워 무조건 변형 공식은. 알겠어? 그랬을 때 여기 첫 번째 변형 공식 고등학교 때 나오는 변형 공식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그냥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를 나타내 주는 거 이거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세제곱들의 합 간혹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세제곱들의 차 요 정도만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돼요.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변형 공식은 저거밖에 없고 세문자짜리는 2학년 되셨잖아. 1학년 아니잖아. 그쵸? 1학년은 이제 세문자짜리 나오지만 2학년은 그딴 거 안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학년에서 나오는 거 수능에서 나오는 건 요 세 가지로 한정됐으니까 저 세 가지만 머릿속에 수능 보실 때까지는 제발 좀 넣고 가세요. 수능 때까지는 계속 우려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사골이야. 사골인데 뼈가 이미 으스러지고 닳아 없어질 때까지도 계속 우려먹어. 냄비 태워먹을 때까지. 알았니? 그냥 주구장창 써먹을 거야. 그러니까 알고 가는 게 편해. 빨리 외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봤을 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식 a 더하기 b 가지고 만들려고 하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a 빼기 b 가지고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2학년이니까. 그래서 a 빼기 b 가지고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냥 사실상 a, b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얘네들만을 가지고 저기 있는 제곱들의 합을 한번 만들어 볼 테요. 여기까지 얘기해 주면 된다는 것이 시작인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보자잉. 알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질문. 자, 1차 가지고 2차 만들 겁니다. 몇 제곱 해주면 되겠습니까? 2제곱 해주면 되죠. 그럼 니네 알다시피 앞에 거 제곱과 뒤에 거 제곱 붙는 거는 알아요. 5x.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거 나오긴 하지. 하지만 거기에 불청객 몇 AB 생기니까 2AB 생겼지. 그럼 2AB 더해야 돼? 아니면 빼줘야 돼? 그치? 불청객은 없애주는 게 컷. 그러니까 뭐야? 2배 AB를 빼준다. 끝.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는 세제곱들의 합은 사실상 누구 가지고만 만들면 되는 거냐면 여기 있었던 얘 A 더하기 B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AB 이것 가지고만 만들면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은 1차원 가지고 3차원 만들 거야. 똑같이 몇 제곱 해주면 2제곱을 해. 3제곱 만들 건데 3제곱을 해주면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잘 봐.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결국 우리는 앞에 거 세제곱과 뒤에 거 세제곱 나오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우리는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의 3배에 우리는 A 더하기 B까지 같이 나와주게 되면서 얘네들을 더해준 게 나온다. 이거 알지? 그게 3A 제곱이랑 3AB 제곱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기억나죠?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얘 A 빼기 B의 전체 세제곱은 여기 있는 얘가 앞에 거 세제곱과 B 자리에 있는 것만 마이너스 다 갖다 주면 돼요. 그러니까 B 세제곱 빼주고 거기에 마이너스 3AB에 우리는 B 대신에 마이너스 그래서 A 빼기 B 이렇게 들어오면은 끝이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원했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친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a-b고 여기 있는 a,b를 가지고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세제곱해주면 되니까 똑같이 세제곱까지는 가능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되셨죠? 세제곱까지는 금방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랬더니 여기 뒤에 붙어있던 불청객이 생겨 아니면 안 생겨? 생겨. 그 말은 곧 저 불청객을 살려야 된다는 소리야? 아니면 또 죽여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불청객 킬. 그러니까 3a,b에 우리는 a 더하기 b 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는 3a,b에 a 빼기 b 킬. 마이너스를 없애주는 거니까. 그래서 얘들을 플러스로 바꾸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되셨어?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변형 공식 만들어주면은 된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만 더 머릿속에 넣고 가줬으면 좋겠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줘야 되는 또 다른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때 여기서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그때 여기서 꼭 적어주세요. 삼각함수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이거 꼭 적어놔. 이게 스킬이야. 자, 뭐 대부분 다 알려주는 스킬이긴 한데 나도 알려줘야 되겠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이 있는데 거기에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경우일 때는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경우일 때는 거의 99.99% 됐습니까? 물론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완전 극소수. 이 정도. 엄청나게 낮아요. 아닌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안 나와. 출제되는 게. 그 말은 곧 너네들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의 변형은 무조건 뭐 쓴다? 저거 첫 번째 제곱 공식 쓰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어떤 거를 줬을 때 활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이 삼각함수 자체도 나는 여기 있었던 사인과 코사인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식이라고 주어졌다면 그때 여기 있는 식의 값을 구할 때는 웬만하면 제곱 공식을 활용하라. 여기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써요, 생각보다. 됐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니까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부터 오시면 됩니다. 펜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뚜렷한 펜 하시고 여기까지 딱 하시고 뚜렷한 펜 하시고 지금부터 내가 설명한 말을 레슨 잘 들으세요. 됐어?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저기 있는 제 사인과 코사인 더한 것을 알려줘 놓고 갑자기 생뚱맞게 곱한 거 찾으라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한테 준 거를 보는 거야. 사인과 코사인 더한 게 2분의 루트 2야. 45도 이딴 거 얘기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분의 루트 2 보고 설레가지고 45도 이딴 거 해봐. 죽방 날아가는 거야.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그거 아니야. 그리고 야 적지 말라고. 지금 보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건 2를 곱한 거야. 됐어? 그럼 2를 곱한 게 몰라. 삼각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식인데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하필 사인과 코사인만 주어졌네? 그러면 그때 쓰는 게 저거. 제곱 공식을 그냥 갖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 이게 바로 이것이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던 이 친구가 사실은 잘 들어. 그때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친구가 사실은 그때 여기 주어져 있었던 이 친구가 사실은 이 친구가 사실은 이게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사실은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이 되고요. 그때 이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에 대한 뭐 하는 거냐면 또 다른 식의 값을 찾으라는 거지. 이게 변형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요걸 찾으라는 것 자체가 결국 변형하라는 거야. 바꾸라는 거거든.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바꾸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그래서 누구를 가져오게 되는 거냐면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얘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이렇게 해서 되는 값을 찾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 나 이거 아는데?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저거 이용하면 얘가 알아서 바뀌어주기 때문에 숫자로 바뀌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시계값을 찾기가 굉장히 편해진 상황이 됩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제콧의 합을 구했더니 이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인과 코사인 더한 거의 전체 제곱 거기서 우리는 몇 배 빼주면 되냐면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의 2배를 빼주면 된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었던 얘 1은 그때 2를 더한 게 2분의 루트 2니까 그럼 2분의 루트 2도 제곱하셔야 되겠죠. 그럼 얘 제곱해봐. 2분의 루트 2 제곱해봐. 몇 분의 몇이야 그러니까? 4분의 2잖아. 약분해줘야지. 그러니까 그치 얘가 2분의 1에서 결국 뭐 해주면 되냐면 2x 빼라 이거네요. 넘어가고 넘어가면 된다고. 알겠어? 됐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2x가 1에서 2분의 1을 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2로 나눠준 게 정답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2로 나눠준 게 정답이야. 그래서 x는 그래서 답 나왔네.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 그래서 정답이라고? 1로 나누면 되잖아. 몇 분의 몇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야! 이거야? x 구할 거죠? 양변 뭐로 나눠야 돼요? 2로 나눈다는 건 양변에 몇 분의 몇을 곱한다는 소리예요. 그래 2분의 1을 양변에 곱해주는 거죠. 그럼 얘가 1이냐? 어? 1이라고? 아니지.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야 이씨. 2분의 1 곱하면 되잖아. 4분의 1이잖아요. 그쵸? 어? 정답 마이너스 4분의 1 됐죠? 그러니까 정답 마이너스 4분의 1 정답 몇 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고르라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빨리 하고 마무리합시다. 빨리 하시죠. 빨리 하시죠.